자, 광섬유 같은데 이런데 광섬유를 안에다가 다이아몬드 커팅을 하거나 또 혹시 어떤 그 바깥에도 다이아몬드 커팅을 하거나 볼록볼록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빛이 거기서 이렇게 광섬유 길다란 끝단에나 이런 중간중간 만난 게 전체적으로 빛이 나는 구조의 어떤 전구가 된다고 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어요. 일반 모든 형태의 전구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다이아몬드 커팅을 이런 것을 안과 밖에 좀 빛이 증폭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오목한 홈을 파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만들면 그것도 전구가 됩니다. 같은 전기 대비해서 빛의 반사 복사가 굉장히 강해지는데요.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도 그 방성구 반사판처럼 해서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니면 이런 게 또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UV 장치 같은데 볼록 렌즈 작은 것들로 큰 볼록 렌즈에 집중시켜주거나 일단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오목 렌즈처럼 오목 만들어가지고 오목 렌즈를 만들거나 다이아몬드 커팅을 이걸 다 복합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 만들었죠. 추가적으로 열 에너지를 조금 가해가지고 에너지를 높여주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UV 장치하는 데서나 빛을 증폭하는 레이저 시각, 레이저 가공 장치, 용접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어떤 해수 담소화 기술에서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그 수많은 볼록 렌즈 이런 데 오목한 홈을 파줘가지고 그래서 비중을 집중시켜가지고 해수와 담수화 기술을 가거나 난방을 물을 끓이거나 전기 발전으로 갈 수도 있고요. 난방을 할 수도 있다. 또는 하루 종일 햇빛의 방향에 상관없이 360도로 이런 그 반사 복사하는 오목 렌즈다. 또는 그것을 다이아몬드 커팅이다. 그러면 이렇게 반사 복사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360도로 배치를 해 가지고 빛이 하루 종일 반사 복사 그 안에서 반사 복사해서 집중시켜서 그 빛으로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하거나 태양열 발전을 하거나 어떤 그렇죠 해수 담수화 기술에도 물을 이제 끓여가지고 그렇게 증발시키고 소금은 팔고 이런 기술로 석유로 끓여가지고도 이제 해수 담수할 수 있고요. 해수 담수나 기타 석유 방식이나 다른 걸로도 연료가 뭐가 됐든 끓여서 해수 담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조명 장치 필라멘트 텅스텐이잖아요. 백열기 어떻게 그 안에도 오목한 원물 갖다 파주면은 그것이 저항점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이게 좀 더 밝은 빛이 나는데요. 하시면 거기다 이제 약간 볼록볼록한 부분을 두꺼운 부분을 윤리적으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빛이 많이 나, 좀 발열이 좀 생기죠. 필라멘트 같은 거죠. 오목한 원물 파주거나 뭐 압력밥솥 같은 거 이렇게 열판 같은 데도 오목한 원물 파주면 열이 이제 반사복사하거나 또 코일 같은데 코일 종류가 굉장히 많죠. 코일에 오목한 홈을 봐주면 열이 좀 더 반사복사합니다. 코일 같은데 물 끓이거나 뭐 다양한 전기 주변에 들어가고 뭐 다른데 크롬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전기 전도도가 서로 이렇게 틀린 놈들을 좀 더 강하게 배치를 해놓으면 발열이 좀 더 많이 생기죠. 대신 스파크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전기 전도도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크롬이다 그러면 이렇게 열선 자체를 두꺼운 놈, 중간 놈, 얇은 놈을 같이 배치를 해갖고 혼합시켜주거나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잘 됩니다. 그래서 그 강한 어떤 융합열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런 열선을 꼬아가지고 그 꽈주는 지점이 열이 좀 많이 축적되는 부분, 열이 좀 발생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조명 같은 기술에 있어서도 네온사인이다. 네온사인 같은데 이제 안에 이제 뚜껑을 열고 닫고 해서 발광 다이어드나 램프 방식으로 쭉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해서 언오프식으로 색깔도 집어넣고 그걸로 이제 네온사인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스가 안 들어가도 그 모든 조명을 만들 때도 가스가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안팎에 이제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주거나 오목코놈을 파주거나 볼록볼록한 구조를 만들어서 빛을 증폭할 수 있어요. 아까 지금 레이저 증폭을 하듯이 그러면 현재 지금 모든 전구에는 가스가 들어가 있는 놈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놈이 있는데요. 형광등에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다 가스를 안 집어넣더라도 형광등이 있다 또는 전구가 있다 네온산이 있다 그럼 그 안에다가 오목 만약 동그랗다고 합시다. 동그란 알갱이들을 많이 넣어줘요. 안에들을 많이 넣어주고 뭐 붙어 있어도 되고 오목한 놈도 파주고
동그란 알갱이들을 안팎으로 커팅 구조를 가져줘요. 안팎으로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주거나 오목화놈을 파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빛이 모여서 증폭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런 형태를 쓰실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빛을 증폭하는 제 기술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산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많이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어떤 산업에 적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가스를 안 채워도 된다는 거죠. 뭐 이런 데는 가스가 다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도 오목화놈을 파주거나 안팎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주거나 투명 뭐 동그랗다고 합시다. 네모나도 상관없어요. 동그랗거나 네모난 알갱이들을 잔뜩 집어넣어서 빛이 거기서 반사복사하는 구조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한 겹에다가 오목화놈을 파주고 두 겹에다 오목화놈을 파주고 세 겹에다 오목화놈을 파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빛을 계속 오목화놈을 파서 반사복사할 수도 있고요. 한 겹 안에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빛을 증폭을 하면 계속 반사복사가 가능하고요. 여기다가 다이아몬드 겉에는 볼록볼록한 이렇게 구조를 많이 만들어서 빛을 증폭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오목화놈을 파줘도 되지만 알갱이 넣어서 그 알갱이들이 이제 동그란 구형태다, 뭐 사각 형태도 상관없는데요. 형태는 다이아몬드 커팅을 안팎으로 해주거나 오목화놈을 파주거나 그 구형태 안에서 빛이 정체되고 증폭하는 현상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건 원래 종이 골판지의 모습이나 플라스틱 골판지 모습이나 곤충 내부 판넬의 모습이거나 이런 건데요. 비행체의 어떤 드론 같은데 양력이나 배의 부력을 일으켜주는 장치는 장판 같은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하는 구조나 배관 보온재 같은 이런 데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보일러 탱크, 물이나 액상 또는 공기가 지나가는 관의 형태의 통로 관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뭐 곤충용 판넬은 이렇게 그저 오목화놈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주거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이거 스티로폼도 이렇게 제작하거나 단열재나 단열벽지도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데 쓰일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물놀이용 매트의 모습이나 구명조끼의 모습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불도 제작할 수 있고요. 이불도 제작하고 옷도 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옷도 이제 이렇게 해갖고 제작해서 오목화놈을 파서 그래서 열을 반사복사하거나 비닐하우스 같은 가축 축사 같은데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보온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다 동그란 알갱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알갱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도 할 수 있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가스를 넣지 않고도 그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빛을 증폭할 수 있다면 같은 전기 대비해서 빛이 많이 증폭되는 구조도 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약간 색깔을 어둡게 하려면 부분 색깔을 집어넣어 준다. 이렇게 형광등이다. 그러면 형광등은 아니에요. 네온산이다. 그럼 부분 색깔을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준다든지 반짝반짝거리게 형광등, 조명, 유리창, 플라스틱창 이런 데도 아크릴창 같은데 아크릴 제품에다가도 유리석형 코팅제사랑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주거나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한국 도자기나 행남 도자기나 모든 도자기 그릇 그다음에 어떤 유리 그릇, 유리 제품들 이런 데 갖다가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주거나 유리석형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줄 수 있는데 타일 도기 제품, 양변기, 소변기, 욕실 제품들은 다 됩니다. 그래서 세면대 이런 데도 넣어줄 수 있고 건축용 실리콘에다가도 유리석형 코팅제, 세라 유리막을 넣어서 내열 구조를 갖춰주고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주면 곰팡이 좀 끼죠. 여기다가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제가 자동차에 스프레이 체인 아시잖아요. 뿌리는 그것을 약간 액상형으로 걸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자동차에 바르게끔 하시면 좀 더 이렇게 체인의 위력이 센데요. 그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을 금색에서 좀 밝은 색으로 영색을 해가지고 방수 구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 그 단독으로도 가능한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액상으로 만드는 바르도 좀 밝은 색으로 염색 발라갖고 이게 방수 구조로 들어가는 이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도배형 풀이 있는데요. 풀에다가 건축용 실리콘의 종류가 특히 욕실용 그레이즈용이 단독으로도 이게
풀이 되거나 단독으로도 좀 이렇게 묽게 만들어 가지고 풀로 만들어도 되게 잘 붙는데요. 또는 본드 형으로도 만들. 유리 욕실형 그레이즈용을 풀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죠. 뭐 몽구풀이나 다양한 풀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풀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그거를 도배풀과 섞어주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또 이렇게 목공용 본드 있잖아요. 목공용 본드와 도배풀과 섞어주는 제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도배풀, 목공용 본드, 그다음에 아니면 여기 곤충용 실리콘 합해진 제품도 나올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곤충용 실리콘 중에 곰팡이 방지 청지를 살균 처리를 해서 그중에 욕실용 그레이즈용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저도 방수할 때 이렇게 오수관이 있잖아요. 그 시멘트하고 좀 이렇게 벌어진 데 딱 버리면 잘 방수가 되거든요. 오랫동안. 그래서 되게 다른 건 안 되는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차라리 더 낫다. 이거하고 이제 뭐라 그럴까, 무슨 본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50 본드, 뭐 본드 같은 본드 종류에 상관없이 이것을 같이 결합하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경화용 본드하고 같이 결합하면 되게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드하고 결합해서 이게 만드시면 다른 본드 접착제는 안 붙는데 이거는 오히려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좀 더 좀 끈끈하게 만들어서 본드로 가셔서 본드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백색 세면을 섞어서 백색 세면에다 금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면 뭐 욕실용 줄을 넣을 때도 되게 많이 쓰는데 되게 좋다. 여기다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하시면 좀 좋다. 백색 이거를 갖다 섞어보드에다 섞어가지고 백색 세면을 하셔도 되게 좋다. 섞어보드에다가도 뭐 보이지는 않지만 금색색 다양한 펄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백색 세면과 섞어주는 것 또는 백색 세면을 코팅 구조로 가져가주는 구조가 있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섞어보다 다른 유사한 구조도 다 되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아스팔트 아스콘 구조인데요. 아스팔트 아스콘 구조에다가도 쓸 수 있느냐? 그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아스콘 구조에다가도 쓸 수 있다. 아스팔트 아스콘 구조에다가도 금색을 다음 펄을 넣어주거나 이게 백색 세면을 곰팡이 살균 처리해가지고 그때는 색깔을 좀 어둡게 만드셔야 되겠죠. 섞어주면 되게 밀도가 있게 아스팔트가 구조가 되고 물배 패이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그 빗물도 잘 흘러가게 되는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 다음에 공기를 그다음에 아스팔트 백색 세면을 시멘트 몰타라고 섞어 주어 가지고 거기 제품으로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레미콘 협동조합에서도 만약에 하신다면 이건 하시지 마세요. 안 하시는 뭐 하시는 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왠지 좀 찜찜하네요. 네, 하시지 마십시오. 네, 레미콘 협동조합 그다음에 거기 이렇게 시멘트나 시멘트 몰타에다가 색깔은 이제 그렇게 만드셔야 되겠죠. 백색 세면을 섞어주는 경우 또는 금색은 다양한 펄을 섞어주는 경우 또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또 황토 입자를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이렇게 황토 입자를 금색에서 다양한 색깔을 넣어서 지금 현재 구린색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염색 구조를 가지셔서 만드셔 벽돌도 만들 수 있고 시멘트 몰타라고 섞어서 친환경 소재로 팔면 이것도 꽤나 어필할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현무암 가루나 현무암도 금색 다양한 입자나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이렇게 어떤 벽돌 소재를 만들거나 시멘트 몰타라고 섞어서 이렇게 경량 소재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 이렇게 제주도 도라르방 같이 백색 세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현무암가루를 입혀줘도 된다. 제주도 도라르방을 좀 뭐 더 금색에 대한 다양한 색깔을 좀 예술적으로 넣어서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도라르방을 표정을 좀 주거나 개구장의 표정이라 다양한 표정을 집어넣어서 캐릭터화 시킨다.
또는 그것을 인형으로 만들거나 캐릭터 사업을 벌이는데요. 현재보다 귀여운 모습이나 이런 그다음에 제주도 도라방 너무 까맣기 때문에 그거를 금색에서 다양한 색깔을 넣어서 예술 작품으로 만든다. 또는 슈퍼맨 옷이나 청바지나 각종 계급의 옷을 좀 입혀가지고 뭐 거미연간 옷 거기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인화 시켜준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캐릭터 사업을 벌이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0년 동안 총 안 하시다가 제가 꼭 얘기를 하면 거기 제주도 도라르방에 이렇게 선글라스 쓰고 해변에 누워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참 어이가 없네요. 얘기만 하면 꼭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 도라르방에 딱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을 수도 있다. 다양한 색깔이 들어간 뭐 5가지 10가지 색깔이 들어간 예술 작품으로서의 도라르방도 나올 수 있고 도라르방에 야자수를 꽂아 놓거나 시계를 달아 놓거나 다른 캐릭터 토끼 달합니다. 같이 있게 세트로 팔아준다. 또는 거기다 도라르방 거기다가 뭐 문구를 이렇게 이제 글자 같은 거 영어 같은 문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판다. 이런 것도 되게 어필할 것 같아요. 문구나 이런 것들을 넣거나 러브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색깔을 좀 집어넣거나 이렇게 붙여서 팔 수도 있고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시멘트 몰타리에다 천연 잘가들을 금색에서 다양한 염색을 해야 돼. 천연 잘가 좀 스크래치를 하는데 홈을 좀 파서 강하게 달라붙는 구조를 준다. 그래 건축물이 보다 칼라페레질 것이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갈 구조를 좀 작게 가져가도 이게 되게 그래서 쓰일 때 자갈을 염색한다는 구조는 이렇게 별로 없었는데 염색할 때 홈을 자갈 같은 천연석 이런 플라스틱 유리도 되는데 홈을 미세하게 나노 구조로도 파가지고 염색제를 집어넣고 그런 코팅 구조를 가져야 염색이 되는데 이와 같은 염색을 합성섬 밀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데 쓸 때가 많은데요. 천연 돌도 가능하고 인공 벽돌 같은 데도 가능하고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석고 제품에다가 백색 세면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석고 제품을 만드셔도 뭐 석고 틀도 있고 핸디코트도 있는데 거기다 백색 세면을 섞어서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하면 좀 더 견고한 구조가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시멘트나 시멘트 몰타리에다 백색 세면을 섞어주면 미장할 때 잘 달라붙습니다. 저도 건물 보수할 때 백색 세면만으로 해도 잘 되더라고요. 비 올 때도 딱 잘 달라붙어요. 놀랍게도 비 오는 순간에도 잘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강추합니다.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다른 거 원래 그 시멘트 몰타를 미장할 때 벽 같은데 잘 안 달라붙다고 접착제를 넣었는데요. 그것보다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떤 그 내화 벽돌이나 이런 자갈 구조들을 이렇게 입자 구조로 만들어 갖고 일반 벽돌과 섞어주는 콘크리트 벽돌과 좀 섞어서 컬러풀하게 만들어 주거나 콘크리트 벽돌이 아니라 뭐죠 저기 보도블록 보도블록 같은데도 이렇게 금색 뭐 이렇게 뭐 내화 벽돌이나 이런 것들을 입자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색깔을 금색에서 다양한 색깔을 펄을 넣어서 펄도 넣고 이렇게 하면 되게 컬러풀한 이렇게 제품이 나옵니다. 금색에서 다양한 펄은 아스팔트나 아스콘에도 넣을 수 있고요.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거기다 아스팔트나 아스콘 같은 데다가 구조형 알루미늄 가루를 좀 집어넣어 가지고 열 같은 거 축적되어서 눈이 녹게끔만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도로를 만들 때 이렇게 가로 세로를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도로를 콘크리트하고 아스팔트를 섞어주면 잘 미끄러지지 않는 도로가 되는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시면은 뭐 군데군데 이제 가로 세로가 아니더라도 군데군데 콘크리트를 같이 넣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축물을 타설할 때, 그 콘크리트 타설할 때 철사나 철근은 이제 쳐 있으니까 철사나 철막, 기타 다른 합성섬유 나일론이래 다른 소재라도 가로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모양은 수백 가지가 있겠죠. 가로세로 이렇게 안 해도 그래서 강한 콘크리트 대나무밭 뿌리 구조를 연결 구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것도 내진 구조가 된다라는 것을 이게 다 뭐 부식 처리, 부식 방지 처리하면 되겠죠. 부식 방지 처리하면 알루미늄 코팅도 할 수도 있고 페인트 자체에다가 유리성 코팅에 세라믹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구리, 철사, 철근, 철망 이런 데도 철근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합니다. 철근 같은 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디마다 농사용 아연 강판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약간 두툼한 부분을 넣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강합니다. 철사, 철근, 고무줄도 낚싯줄도 되고요. 이런 데도 됩니다. 그물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 제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못 같은데 부식이 잘 되죠. 유리석용 코팅 제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나사 같은 데도 이렇게 어떤 회전 구조가 똑같잖아요. 회전 간격이 끝에를 회전 간격을 많이 들어가는 형태로 들어가면 되게 좋은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게 잘 파고들어요. 이런 드릴 비트나 이런 데도 땅을 파고는 모든 도구에도 끝에다 회전수를 많이 주면 좋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도 원래 회전 구조를 넓고 중간 좁고 촘촘인데요. 한포거나 참포, 포신이나 총신 구조에도 안쪽에다 이 회전 구조를 넣어주거나 유리석용 코팅제, 사라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할 수가 있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장갑차 만들 때 가로 세로로 금속을 배치해서 이렇게 해서 장갑 압력을 견디는 기술로 만들었는데 비행체, 선박, 그다음에 보일러 탱크나 뭐든 가스관 탱크의 모습이나 포신 총신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걸 압축해 갖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견디는 기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안에가 이렇게 금속이 아니더라도 강화 플라스틱에다가 이렇게 텅스턴 분말이래 각종 금속 분말을 넣어서 강화시켜 줄 때 그런 강화 플라스틱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를 배치해서 압력을 견디는 기술 이렇게 유리석용 코팅 예사라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그것을 넣어서 합니다. 이것을 자동차 도장할 때는 금색을 쓴 다양한 펄도 넣어서 도장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체나 그러면 이게 미끄러지는 코팅을 해가지고 공기의 압력을 받지 않는 흘려보내는 기술을 해당할 수 있고요. 안에서 압축 공기를 내뿜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비행체 기술에서 압축 공기를 이렇게 비행체 기술이다 공기 부양전 기술이다면 밑에 있는 위에 다른 데서 여러 각도에서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여러 각도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면 터빈 구조가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비행체에 드론 같은 데나 비행체에 쓸 수 있는데 그래서 공기 탱크로 집어넣고 압축 비율을 조정해서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종 컴프레셔처럼 탱크를 움직인다는 거죠. 카브레터에다 압축기를 달아놓으면 이렇게 자동차 같은 데도 굉장히 보다 미세하게 연료를 분사해서 완전 연소의 기술이 되는데요. 수소나 산소 탱크를 갖고 다니면서 여기다 섞어주든지 아니면 그냥 항공유나 각종 석유 계통을 팔거나 바이오 디젤 같은 거 팔 때 산소를 집어넣어주거나 수소산소를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면 좋다 이거죠. 그거를 그러면 뭐 비행체나 이렇게 선박 이런 자동차나 이런 데 산소를 섞어주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럼 공기를 섞어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럼 연료하고 공기를 왜 섞을까? 그 차를 혼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하고 연료를 섞어주는 이런 믹서 기능을 갖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산소를 집어넣거나 수소산소를 집어넣거나 비행체 연료는 우라늄과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좀 집어넣어 줄 수도 있어요. 원자력 발전할 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입자나 가루 그러면 이렇게 막대 형식의 현재 바닷물로 식혀야 되는 그런 구조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원자력 발전 이런 데서도 쓸 수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보일러 탱크를 100대로 모델로 해가지고 모듈러의 언어프 구조를 갖고 그것을 작은 단위로 끓여서 큰 보일러통으로 옮기는 이런 기술을 두산 같은 데서도 체크 운전할 때도 하시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석탄, 석유, 가스, 화력 발전할 때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석탄을 증기화 시킬 수 있는데요. 증기화할 때도 산소를 집어넣거나 수소산소를 하셔서 재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를 갖고 다니다 액상화시키고 가스화시켜서 비행체 연료나 선박 연료로 들어가서 군사용으로 쓰면 좀 괜찮죠. 이걸 미사일 구조에도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 현무 미사일이 한 40억 원대 되는데요. 그럼 그걸 무인 비행체로 만들거나 이렇게 한번 갔다가 자폭하는 식으로 들어가거나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좀 돌아오는 쪽으로 개조를 하면 좀 비싸겠죠. 이렇게 해서 카메라 달아가지고 거기다 기관포를 이렇게 멀리 나가게 한 15km 이상 기관포를 멀리 나가게 해가지고 철갑탄으로서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비행체를 요격하는 방법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딱 약간 회복탄 같은 것도 실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개조를 해가지고
그 미사일은 한 번 갔다가 막 선회하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다양하게 목표를 바꿔갖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이 무인 비행체로 이걸 만들어 놓은 개조를 한다면 거기다가 어떤 EMP 탄 해가지고 함대를 공격하거나 지상 무기를 공격하거나 다양한 목적으로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수 있다. 한 40억 원대 하는데 개조 비용이 얼마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도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가스 이게 마1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엄청난 이게 위력이 속도가 되어서 거의 유인 비행체가 존재할 수 없을 것으로 요격하러 가면은 기관포 하나로도 또는 거기 미사일을 담는 구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폭탄을 달아서 자폭탄을 달아서 이렇게 자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폭탄이나 폭탄과 장학교 거지도에도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를 넣어주거나 가스 구조를 넣어줄 수 있는데 수소 가루도 넣어줄 수 있어요. 수소 가루도 금속 같은데 분말이 있기 때문에 수소 가루도 넣어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합니다. 성형 작약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나라 톡톡캔디 탄산 그 설탕에다가 탄산을 넣어주는데 그럼 장약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뭉쳐가지고 안에다가 수소산소를 넣어주는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다. 북약 같은데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열을 좀 높여주는 그래서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나 분말 구조가 타도록 하는 열을 높여주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성형 작약탄처럼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규조토다. 그러면 그걸 나는 성형자들 뒤로 분사하는 구조, 옆으로 퍼지지 않고 뒤로 분사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저게 장약에 넣거나 이렇게 사정거리를 늘릴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규조토만 되는 규조토 안에 이제 그렇죠 글리세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 만드는 원료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더라도 폭약 구조를 이렇게 성형자다처럼 뒤로 분사하는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것이 사정거리를 전체로 폭발하지 않는 구조가 돼야 되겠죠. 폭발하면 아군이 손상을 당하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가로 세로로 신발을 이게 어떤 서로 반대되는 그 방향으로 무늬를 만들어서 힘을 그쪽으로 향하게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만들죠. 혹시라도 그렇고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 되는데요. 타일 같은 구조에도 있고 무늬 철판, 전기요나 전기장판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뭐 다양한 데 많이 들어가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신발 들어넣는 부분과 신발 밑창의 사이에 고밀도 탄력봉과 또는 그 유사한 소재를 넣어주면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데도 신발 밑창 같은 데도 탱탱볼 같은 이렇게 고무 알갱이들을 넣어가지고 제조하면 신발이 탱탱된 게 들립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겉으로는 평판형에도 홈을 파서 여러 개로 만들어서 탱탱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군화에도 쓸 수 있고 여러 군데도 오랫동안 이렇게 헹구는데 피로도를 없애주는 이렇게 기술이 되겠습니다. 홈쇼핑에서 하는 거 봤는데 LG 홈쇼핑, 롯데 홈쇼핑에서 하지 마세요. 고무 같은 거, 고무 같은 합성 고무 안에 알갱이 이런 동그란 알갱이들을 넣어주거나 할 수 있는데 기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합성고무 알갱이, 천연고무 알갱이, 기타 다른 알갱이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탱탱볼로 만들어서 합성고무가 천연고무 못지않은 탄력을 만들어 라텍스도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뭐 금속 구조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플라스틱에도 들어갈 수 있고 종류에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약간 합성소묘 실 구조 그런 데도 들어가고 종류별로 들어갈 때 굉장히 많아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금속 같은 데나 이런데 가로 세로로 뼈대를 넣어주고 카본 소재에도 괜찮고요. 그래서 뼈대를 금속이 같은 소재가 들어가거나 다른 알갱이가 들어가서 알갱이나 가루를 들어가서 금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알갱이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카본 소재 같은 데도 합성섬유 나일론을 가지고 제가 탄소 섬유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아크릴과 섞어도 되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합성 그렇게 다 다른 합성 섬유 소재로 유리 그렇게 해도 된다. 유리석연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합성 섬유 나일론과 비투갈 90%짜리겠어요. 아크릴 섞어서 새로운 아크릴 제품 만들어 놓거나 아크릴 제품이 바깥에 있고 안에다 코팅 구조를 주거나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필름 형식도 괜찮긴 한데 필름 형식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 깨지지 않는 구조도 만들 수 있다. 자동차 필름 붙이지 않아 잘 깨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아크릴을 보강할 수도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가리를 또 다른 걸로 투명도 높은 거를 안팎으로 줘서 안에가 아크릴 제품일 수도 있다. 아크릴 제품에다가도 플라스틱 유리창 아크릴 유리석 연고 같은 예사를 유리만 불러서 제조하거나 금색에서 당한 펄을 넣어서 아름다운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신발 같은데 그 다음에 그런데 내압 모든 벽돌인데요. 벽돌 구조에도 이렇게 가로 세로로 보통 일반적으로 무늬를 넣어서 홈을 파줘서 뭐 동그랗게는 네모나고 세모나고 별품 마음대로 하세요. 홈을 파서 주위에 결합도를 높여준다는 게 제 기술이니까요. 이렇게 빗물도 잘 통과를 안 하게 벽돌집은 다 누수가 되죠. 그래서 지진 같은 일이 하면 쉽게 떨어지고요. 그래서 10m 몰탈이 결합돼서 다 결합하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 정도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철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철사나 철망이 들어가서 뼈대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부식 방지 처리해가지고 여기다가 금색에서 당한 펄도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천연 자갈 알갱이들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럼 되게 자갈 구조나 벽돌 구조에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술을 쓰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이제 가지고 묶어가지고 철사나 철망 또는 철근과 결합해서 시멘트 몰타를 붙어가지고 콘크리트 판으로 만들어서 모듈형 주택에 사용한다 하시면 이게 단가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이런 이렇게 벽판을 만들려면 불과 몇십만 원이 안 들이라고 생각. 일반 시멘트 보드 시멘트 벽돌로 만들어 한 장당 400원도 300원 400원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건 내화 벽돌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경고도로 하면 내화 벽돌이 세죠.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건 벽돌 종류에 상관없이 되느냐? 다 됩니다. 블록도 되고요. 벽돌 종류에 상관없이 힘을 파서 강하게 결합시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 벽돌 블록 있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견고하게 달라붙게 해서 그것도 동일하게 이런 벽으로 만들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에 건축물 만들 때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건축물이 지탱하게 잘 되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기둥 같은데 벽판 같은데 볼록볼록한 가로 세로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뭐 철근 같은 것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철근 얇은 거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해서 볼록볼록하게 해갖고 건물을 이렇게 지탱하는 구조를 만들거나 이렇게 콘크리트 몰타 기초 탈 때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고 저 철근하고 콘크리트 몰타를 넣어가지고 결합할 수 이걸 아예 그냥 만들어 와가지고 받고 이거하고 연결시켜주는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시면 징방 뜻이 내진 구조가 되는데 빗물 같은 거 위에 같은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럼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찌꺼기 때문에 막히는데요. 이게 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물살에 따라서 이것이 먼지가 씻겨져 갖고 밑으로 내려가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빗물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하시면 건축용 판넬 같은데 위에다 설치해서 빗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는 통로가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여러 군데일 수도 있고. 가방 같은 거 만드실 때 금속용 또는 플라스틱 일단 일단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좀 질긴 구조로 해가지고 지게 형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힘만이 아니라 프레임이 힘으로 드는 거죠.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데 가방 구조에 밑에다가 판을 2개 정도로 만들거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들어 올려주는 이런 구조로 약간 판을 좀 두껍게 들어가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접었다 폈다도 할 수 있고 그럼 프레임이 힘으로 든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지게 같은 게 있잖아요. 군사용으로도 이렇게 지게도 잘 쓰는데요. 지게 종류에다가 이렇게 모터를 달아서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그런 지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게 종류인데
것을 약간 이렇게 바퀴를 붙여갖고 전동가로 움직이거나 그런 구조도 해서 다용도로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 이런 거 만드시면 되겠 여기다 모터를 달아서 얘가 찡 위로 들어올려 준다는 거죠. 무거운 짐을 많이 짊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매 기술을 모델로서 여행용 가방이나 모든 가방 구조 바퀴를 핸드카 같은 데도 3개를 보통 2개잖아요. 그래서 앞에 3개를 달아놓으면 잘 굴러갑니다. 여행용 손잡이를 꺾어주는 구조, 여행용 가방 안에 어떤 에어를 집어넣을 수 있는 층을 만들어서 파손이 안 되는 기술도 부분적이나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한 겹, 2겹, 여러 겹 쓰시면 되겠습니다. 비닐천 사이에 이렇게 이런 여행용 가방에 방수 구조를 만들기 천 사이에 비닐을 넣어주거나 또는 그 안에다 비닐을 넣어주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 텐트천 사이도 그렇게 하고요. 텐트천 자동차 후루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텐트천 사이에 구조형 알리브링이나 그 유사한 열이나 열을 천을 반사복사하는 구조를 안에 집어넣어 줄 수도 있고 찍찍이 본드나 기다리는 것을 부착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을 약간 그죠 단열재 비슷한 것들도 단열재를 갖다 안에 넣어가지고 텐트 같은데 부착식으로 들어가거나 그거를 자동차용으로 단열재를 해가지고 부착시켜서 자동차 안을 방한 구조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에어를 한 겹, 2겹, 3겹, 여러 겹 줘가지고 에어 창문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열고 닫고 가능하고 벽에도 가능하고요, 바닥에도 가능하다. 이것은 가축 축사나 비닐하우스에도 가능하다. 여러 겹 들어가는 기술을 그래서 방한 구조를 확실히 한다는 거죠. 한 겹도 괜찮아요, 사실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양강판 같은데 제가 이렇게 아까 전에 얘기를 못했네. 여러 겹 이렇게 어떤 대남 매듭 구조 만디 구조로 공사용으로 쓰는 비닐하우스. 그래서 좀 더 프레임을 이렇게 눈을 잘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나 밑에 땅에 박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텐트 같은 데도 쓸 수 있는데 이것을 딱딱딱 조립을 해갖고 밑에 파가지고 약간 물이나 흙 같은 거, 돌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견고하게 달라붙어갖고 이것이 안 무너지도록 하는 기술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시멘트 원래는 몰타를 넣어가지고 거기 딱 붙이는 이런 구조를 쓰는데요. 그거 하지 않고 이것을 똘똘똘 돌려가지고 그러면 텐트 같은 데도 일반에 이렇게 딱 징박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파가지고 일단 넣고 똘똘 떠면 잘 안 날아가겠죠. 좀 귀찮긴 하겠지만 그 안에다가 좀 이렇게 뭐 다른 걸 채워놓 원래가 무겁든지 이렇게 해서 띵띵띵 돌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잠근다는 거죠. 통장 잠그다 잠금 장치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 텐트를 그런 것을 아예 그냥 무거워가지고 무거운 걸 갖고 다녀야 되지만 물을 채워넣거나 모래를 채워넣고 흙을 채워넣고 돌을 채워넣고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텐트 징 안 받고 하는 텐트도 있을 수 있다. 텐트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징 박잖아요. 징을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여러 군데 박는 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만드시면 지금 한 군데만 박잖아요. 여러 군데 징을 박는 텐트천. 네. 안에다 징 박고 바깥에 징 박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텐트가 잘 안 날아간다는 거죠. 일반 텐트를 보면 조립용 어떤 조립용 창고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립용 창고처럼 그냥 삼각 텐트다 이렇게 해서 프레임만 이렇게 딱 연결해가지고 하고 천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텐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하면 편리하지 않느냐. 뭐 그 프레임은 그냥 조립식으로 연결해서 프레임을 삼각이나 사각 만들어 너무 좋겠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너무 편리할 것 같은데요. 네네. 거기다가 뭐 간단히 비닐 같은 거 하는 게 싼 게 있고 비닐 같은 거 일반 천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텐트 치기가 너무 간편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뭐 공연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프레임만 연결해 가지고 그 안에다 이렇게 뜨고 이런 것을 칸막이 같은 거를 이렇게 접었다 폈다도 할 수 있고요. 칸막이를 원래는 넓게 있어야 되는데 접었다 폈다 갖고 그것을 딱 고정시킬 수도 있고요. 접으면은 좀 이렇게 면적이 좁아지고 이렇게 펼치면 넓은 면적도 갖고 위에다가 이렇게 비 맞지 않게 방수 구조를 프레임만 설치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이제 천막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 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히트할 것 같아요.
아니면 에어를 퍽퍽 쥐어가지고 계집 만들어주거나 계집 여기 넣고 동물집 그다음에 이거를 그럼 그 사람집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텐트 같은 거 그 안에 뽕당 들어가 사람집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저기 뭐 모양만 멋있기만 안 터지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집도 만들 수 있어요. 텐트 같은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텐트를 삼각 텐트다, 사각 텐트다 여러 슉슉슉슉 해서 만들고 짐 받고 들어가 사람 들어가면 날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양은 다양하게 동그랗게도 만들 수 있고 하시면 세계술입니다. 얘를 그걸로 이제 창고도 만들 수 있다. 간이형 창고, 구청 공무원 오면 바람 빼면 되니까요. 불법일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창고 만들어서 거기서 쓸 수도 있거나 아이스박스나 이런 박스를 만들어 뚜껑 있는 거 없는 거 그렇게 해도 만들 수 있다.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얘를 샥샥샥 줘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다 배에다 두르는 이렇게 어떤 구명조끼 이런 것도 구명조끼 안가 밖에다가 이렇게 둘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바깥에 터져도 그냥 이렇게 자동차 타이어도 가능합니다. 군사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러 겹 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어를 뭐 이렇게 에어를 여러 겹 줘가지고 이게 매트로도 물놀이 매트로도 사용해도 되고 되게 쓰일 때는 많은 것 같아요. 동사용으로도 비닐하우스나 가축 축사에 척사해가지고 방한 구조를 여러 겹으로 줘서 만들 수도 있다. 되게 싸게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좀 합시다. 그다음에 이거는 화목난로인데 화목난로 안에다가 이렇게 회전 구조로 해가지고 열을 갖다가 넣어주면은 안에서 회전을 하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여러 군데 펠럿을 넣을 수 있는 구조도 쓸 수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화목난로를 이렇게 2층, 3층 여러 겹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안에다가 이렇게 철판이다 들어가면 철판에 또 오목한 파준다든지 볼록볼록한 구조를 자갈처럼 만들어서 열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열이나 냉기를 축적하는데 이렇게 아니면 저기 냉기를 축적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냉장고 에어컨 같은 데서도 벽판으로 만들어서 볼록볼록하게 만들어 놓은 거기 냉기가 축적되고 오목한 열을 냉기를 반사 복사합니다. 이런 데다가는 오목한 홈을 파주면 열이 이렇게 반사 그렇죠. 열이 반사 복사하는 구조가 커지죠. 오목한 홈을 파주면 조명 같은 데도 빛을 반사 복사하거나 여기다가 이런 히터기나 이렇게 에어컨, 냉풍기 이런 데도 가능한데 일단 바람을 빨아들여요. 빨아들이고 내뿜지는 않습니다. 내뿜어도 괜찮은데 돈이 좀 많이 들죠. 그래서 이것을 내뿜으면 여기 면적이 이렇게 달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닿는 것보다 공기가 여기서 공기가 이제 이렇게 표면적인 넓히는 기술이죠. 일부러 빨아들여서 이렇게 공기를 닿게 해서 나가게 하면 훨씬 더 난방이 잘 된다. 그러면 에어컨 같은 데도 되게 이제 됩니다.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이거를 이게 더 에어컨 같은 증발기 같은 데도 홈을 좀 파줘 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바깥에 프로펠러에도 홈을 좀 파주거나 이게 그런 기술이 가능한데 정말 그렇게 되면 보다도 냉각 효과가 뛰어나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데 에어컨 동관 같은데 에어컨 동관이나 동관 같은 알루미늄으로 동관을 만들고 그때 동관을 코팅 구조로 가져가시면 동관을 싸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유리석용 코팅 제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부식 구조를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에서도 한쪽은 알루미늄이고 한쪽은 구리인데요. 둘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제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지령 부식에 강하고요. 이게 특히 알루미늄 부분으로 들어간 거를 구리로 대체를 할 수 있는데 부식이 되는 부분을 약간 알루미늄 코팅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유리석용 코팅 제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배터리의 양극 간극을 구성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거를 뭐 이렇게 냉각판이다 그러면 이거를 펠티어 쏘잖아 무엇이든지 냉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 냉각판에 닿으면 여기다가 너목한 홈을 파주면 물이 이제 습기가 이렇게 차가운 면과 더운 공기와 차가운 면이 만나면 습기 제거기가 되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 여러 겹 판으로 만들어 갖고 하시면은 이것도 이제 바람을 빨아들여서 내뿜지 않아도 내뿜어도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냉풍기가 되는 거죠. 일종의 에어컨이 되는데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층을 빨아들여 가지고 단순히 부직포 필터망 하나만으로도 대기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또 뭐 도심에 수만 개 설치해서 공기를 빨아들였다 부직포 필터망이다 또는 금속 필터망이다 빨아들여 내뿜는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공기 정화 장치가 된다. 매연을 저감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했더니 KT홈 쇼핑에서 이거를 고기 냄새를 없애는 후드로 하시는 서울시가 됐든 어디든 이런 기술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도심의 공기를 깨끗하게 위해서 나무도 심는데 이렇게 어떤 테러만 없다면 뭐 바이러스를 집어넣어 이런 테러만 수만 개 설치할 수도 있다. 쓰시면 이제 일반의 방 안에도 이런 걸로 간단하게 공기 정화기를 만들 수 있는 됩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금속통이다 만드시면 되겠어요. 이건 이제 수질 정화기도 된다. 수질도 똑같이 정화된다. 그래서 하시면 여기다 금속망 필터나 필터를 해서 수질도 정화시킬 수 있어요. 염전 같은데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염전을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염전 같은데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금속이다 그러면 이 안에 수십 개나 수백 개의 금속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고 스크류 구조를 주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안에 또 홈을 파줘가지고 열이 있는 냉기를 반사복사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게 보일러통 같은데 이렇게 물이 흐르고 액상물이나 액상이 공기 흐르는 데는 다 같이 열을 안쪽으로 모으는 구조로 보일러 물통 그다음에 이런 데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런 통로 관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거를 수십 개나 수백 개의 작은 단위로 물이나 액상 그다음에 기타의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거를 가열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뜨거운 공기를 공부할 수 있는 차가운 공기를 뭐 팬 방식이든 필터 소자 여러 방식으로 냉각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차가운 물을 공급하거나 차가운 공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길게도 만들어도 되고 건물 같은 데도 너무 좋겠죠. 갖고 다니는 선풍기로 만들어도 되고요. 일반 선풍기에도 저걸 달아가지고 공기를 거기다가 추가로 집어넣어서 시원하게 만들 수 냉풍기에도 되고 이런 구조는 냉장고 에어컨 안에 설치해서 내부의 공기를 순환하는 방식.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럼 이 금속 통로만 아니라 냉매를 물이 됐든 뭐 냉매를 결합시키는 방법도 된다. 제가 이렇게 소화기 있잖아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질소를 조금 넣어주면 소화기가 좀 소화가 잘 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불날 때 말이죠. 또는 거기를 냉매로 이산화탄소를 쓰시는데 거기다가도 질소를 조금 넣어주면 냉매의 효과를 좀 더 효과가 크다.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 불 끌 때 이런 걸로 꺼야 되는데요. 길이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집안에서든 가정에 산불 날 때 짱 좋아요. 이걸 했더니 여기 방송에서 이거를 쇠고랑처럼 이렇게 불고 그러시더라. 그러시지 마세요. 네. 이걸로 이게 막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불 잘 꺼져요. 불을 작은 단위로 쪼개갖고 꺼져버립니다. 또는 이런 거 그다음에 흙사업 모래로는 안 되는데 흙을 덮어갖고 산소를 이렇게 차단시켜서 뭐 리튬 배터리 화재날 때도 짱인데요. 하시면 리튬 배터리 화재날 때는 밑에다가 물을 묻게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쉽게 꺼집니다. 위에다 하셔도 좀 느리고 밑에다가 물을 쏘세요. 네. 그래서 흙을 덮어버리면 될 일이다. 이런 흙사업을 벌이시면 되겠습니다. 화재 진압용 흙사업 벌이시면 되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흙을 덮어버리면 그 안에서 간단히 소화가 된다. 그럼 흙이 거기다 물을 갖다가 넣은 흙이다. 그러면 이제 뿌릴 때는 덩어지를 찌겠지만 좀 더 쉽게 화재가 진압이 되겠죠. 그래서 흙 같은 거를 뿌려놓고 거기다 물을 위에다 부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기는 좀 나겠지만,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